나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장은 좀 상승하고 있어요. 밤에 제가 찍고 있어서 내일 강의가 좀 있어 갖고 낮에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낮에 올려 드릴 건데, 자, 상승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시점이고,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잘 버텨주고 있죠. 이 바닥권의 특징인데, 자, 그렇다고 바닥을 잡고 바로 올라가냐? 반등할 수 있어요. 네, 이 반등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닥에서 왕창 사는 이유는 쭉 오를 거 예상하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근데 TQ, 나스닥 지금 어렵습니다. 예. 분명히 바닥권이에요. 근데 좀 무거운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얘기 들으시면, 예,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탈하시죠. 예, 요새 구독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상업용 방송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라고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릴 땐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거 들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장단기 금리 차 있죠. 10년 만기에서 2년 만기 국채를 뺀. 자, 요게 마이너스가 날 때가 항상 위기였죠? 네. 그런데 여러분, 주가의 저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장단기 금리 차가 나고, 요거 이제 90년대죠. 올라가죠. 이거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예, 장기 금리가 커져서 단기 금리를 역전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얘도 올라가겠지만 얘 10년 만기 장기 국채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예, 금리차 역전이 나타난 지역을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닷컴 버블이죠. 빠져나왔죠. 요 밑에 제가 저점을 표기해 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은 2003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한 거고요. 2007년도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도 거의 1년 반, 2년 정도 빠졌죠. 그리고 2009년도부터 턴하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역전 상태입니다. 지금은. 지금 바닥이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떨어졌다, 충분히 빠졌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니고요. 저가 매수 영역 시기는 분명히는 아니에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올 수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얼마 안 남았다, 지금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릅니다. 진짜 과거랑 다르고요. 그리고 이건 2년 고정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에요. 지금 4.43이죠. 4.43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봐도 최고를 찍다가 90년도에는 10%까지 갔네요. 물론 이때는 뭐 인플레이션이 셌으니까. 자, 10%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이죠. 예, 고점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점이 나온다고요. 예, 이게 한 93년, 92년도 정도 됩니다. 닷컴 버블 때도 고점 찍고 내려와야 된다고요. 내려와서 꺾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고 나서 저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꺾이고 나서 저점이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안 꺾였죠. 상승 구간입니다. 상승 구간. 꺾이기는커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랑 듣고 싶은 거는 분명히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죠? 물론 저도 오릅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는 굉장히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자, TQ 일봉 보시면 결국 지금 위치는 괜찮아요. 추세선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하락 구간에선 고점 연결하죠. 그러면서 여기를 뛰어넘었죠. 추세선을 뛰어넘으면서 다시 조정받고
부분 상승이 일어났고, 그러면 상승 구간에선 저점을 연결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락에선 고점 연결하는 거죠. 여기서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는 요 시점, 그러니까 이때 손절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러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위에 이제 검노선 있죠. 얘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 21.5달러를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전한 구간이 아닙니다. 예, 뭐 새벽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밀려도 뭐 이상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저가에서 하시면 되죠. 근데 이 아래 저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정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안 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으로는 바닥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게 이거잖아요. 지금 대출금리 뭐 문제죠. 예, 많이 문제됩니다, 우리나라. 저도 이걸 못 느꼈는데 최근에 상담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오르는 게 안 느껴지시잖아요. 지금 아마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느끼시기 시작할 겁니다. 왜? 금리 인상을 하는 해서 하면 3개월 이후에 시장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내년 1, 2월이에요. 그때부터는 금리가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뭐 레고랜드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예, 부동산 대출에 이게 문제가 생겼죠. 강원도에서 내가 보증하겠다 했다가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럼 신용도가 원래는 트리플 A가 아닌데 예, 지자체에서 보증을 하면 이게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PF를 형성을 했는데 이걸 못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 터지잖아요. 급격하게 상황이 바뀝니다. 예, 정말 금융기관에선 은행들이 그래요 조금씩 봐서 해줄게요 하다가 이거 딱 터지는 순간 다 수도꼭지를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거 정말 한순간에 힘든 상황이 와요. 주담대 마통 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은 천천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때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다들 공포에 질려 계시지 않죠? 예, 계속 매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S&P 500하고 연방기금 금리 2년 연속물을 봐도 이건 그냥 정해진 거였어요. 과거부터. 이게 파란 게 이제 2년물이죠. 2년물 국채금리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폭락하죠. 네, 이럴 때 저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는 동안은 보통 이렇게 오르죠. 예,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다가 또 왕창 빠졌을 때 여기서 바닥이 나왔어요. 네, 늘상 그랬습니다. 늘상.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올 때 바닥이 잡혔죠? 여기만 좀 특이했죠. 2016년 이 트럼프 씨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예, 도널드 트럼프 씨가 이렇게 올려버렸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꺾이면 이게 사실은 꺾여야 되는데 그냥 같이 딸려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보셔야 돼요. 이건 무슨 금리 때였습니까? 제로 금리 때였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고 한들 몇 프로였어요? 1.5%. 이렇게 올랐다고 한들 몇 프로? 2.5%인데요. 지금 4%대입니다. 4%대. 여기에요, 여기. 예, 전혀 다른 구역에 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전에 사시던 20년간에 살던 시대와 다른 시대입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금리를 이만큼 올렸다가 낮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기업들은 전혀 문제 없고요. 조금만 1, 2년만 허리띠 졸라맸다가 다시 돈 빌리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끌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리려고 해도 쉽게 못 내린다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구독자님들께서는 정말 남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새롭게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자, 90분봉에서도 자, 오늘 이 검노선을 이거 뚫고 올라왔죠, 어제. 그런데 S 시그널이 높지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좀 높이 있어주면 좋고, 예, 우상향 딱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꺾었죠, 이제 꺾었어요. 예, 좋은 거는 그래도 상승으로 턴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올라갈 건데, 21.5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당연히 여기 이평선이 지나가고, 요 S밴드 상단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뚫어줘야 좀 확실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그 위에 저항은 또 있지만 그래도 가겠죠. 그래서 밤에 내일 아침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예, 여기를 꼭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예, 자동 매수 걸어놨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면 사지도록 예,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금리라는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끌고 갔죠. 네. 미국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면 다른 나라 안 따라갈 수 없죠. 얘들이 기축통화국이니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나라 물가도 다 올라갑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인데 얘보다 더 올려야 되니까 예, 진짜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미국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다른 국가들은 경기 침체가 거의 반드시 옵니다. 100%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95%쯤 되지 않을까요? 미국도 경기 침체를 운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주식에서 저는 손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상담을 많이 하시죠. 저한테 이제 회사로 전화 와서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매일 손절하니까요. 예, 여러분 이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TQ든 국내 주식이든 지수형 ETF든 매일 조금씩 손절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이걸 한 번에 이거를 5,000주 있는데요. 한 번에 털고 제가 TQ로 갈 겁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쏙슬 5,000주가 있는데 이걸 다 팔고 왜 쏙슬이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TQ로 왕창 들어갈 건데 얼마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이유는 안 해야죠. 가능한 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손절할 거면 안 샀어야 되죠. 하지만 지금 떨어졌으니까 그 마음은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한 번에 손절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매수도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 하듯이 손절도 분할 매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아래로 아니죠. 올라갈 때 이렇게 매도하는 게 낫겠죠. 오늘 같이 좀 올라갔으면 네, 100%를 손절할 생각하지 말고 10%만 손절하죠. 그래 놓고 TQ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TQ를 더 밑으로 분할 매수 걸어버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현금 없어도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것들을 약간 손절하시고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도록 예, 유동성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은 꼭 필요한 행동이다. 과거에 이렇게 주가 빠지면 방송들에서도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 손절이 중요합니다.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말을 못해요. 왜? 손절하라고 하면 정말 밑에 악플 막 달리고 예, 그렇거든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다른 방송들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손절은 내 자산을 지키고 계좌를 지키는 마지막 행위가 아니라 늘상 내 판단이 잘못됐으면 조금씩 잘라내고요. 예, 더 낮은 가격에 그 종목을 사시던가 TQ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위에서 팔아서 다시 밑에서 사면 되잖아요. 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아니다 생각하면 아니 반 줄이고 반 올라갈 걸로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이걸 전부 다 없애고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드디어 기사 뜨기 시작했죠. 압구정 음마 40% 폭락했습니다. 10년 전 수준으로 갔어요. 네, 이게 2022년도 9월 자료니까 벌써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갖고 계시죠? 지금 많이 들으시는 나이대가
50대, 60대시면 이게 안 와닿으실 거예요. 왜? 주택대출이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30대, 40대, 20, 30대 그 친구들은 특히 20대 그렇죠. 예, 대출이 안 나와서 이제 집을 못 사잖아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연끌해서 지금 이자에 치여서 주식을 팔아서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런 상황 아니신 것만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시더라도 기운 내세요. 왜? 주식은 부분 손절이 되잖아요. 예, 주식은 부분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제가 이랬어요. 예, 제 안사람한테도 아파트 하나 더 사자 작년에 했을 때 제가 만류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는 이거 하나 딱 사면 반만 쪼개서 팔 수가 없잖아. 그죠? 예. 내가 5억 주고 만약에 샀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2억이 필요하면, 예, 방 4개인데, 3개라고 할게요. 3개인데, 1개만 팔아서 2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동산은, 예, 쉬운 자산 같지만 어려운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오를 때는 한 번에 오르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갔는데 언제 오르실 것 같아요? 내년에 오릅니까? 다시 작년 가격으로 이렇게 딱 반등할 수 있어요? 그 가격 아니라도 한 30%, 지금 40% 떨어졌으면 내년에 10%라도 확실히 오를까요? 이거 장담 못하죠. 예. 근데 그나마 주식은 10%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반등 구간이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는 오른다 쳐도 이거 그때 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장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아파트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쭉 갖고 가시면 되니까. 대신에 이걸 자산성을 논하기에는 지금 좀 또 어려운 시국이 됐습니다. 당장 현금화하기는 너무 어렵죠. 유동성이 막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시작이죠. 예, 부동산 문제가 뭐 6개월 전에 하락하기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뭐 하락은 있어도 실거래 안 일어나면 확정 안 되죠. 예, 최저 가격으로 확정 안 되는데 인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인제 실거래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죠? 던졌다는 얘기겠죠. 버티시던 분들이 아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싼 가격에 그냥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곱절로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주식은 좋을까요?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에 돈 물린 분이 어디서 주식을 사겠어요? 이거 갚기도 힘든데. 근데 주식 갖고 계신 분이 많을까요? 아파트 갖고 계신 분이 많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세든, 그죠? 자가든 아파트가 많겠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0%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안 그러냐? 미국도 렌트비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리얼 에스테이트는 엄청 비싸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생각은 조금은 접으십시오. 예, 현실적인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는 그 얘기를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군중심리라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 말이 옳아서 제 말도 그래서 100%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뭐 내년에 쫙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한 게 되겠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죠. 제가 오르고 안 오를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여러분 의견이라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의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사실 댓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방송을 과거부터 오래 해보면 방송국에도 막 댓글 달리거든요. 이 좋은 영향도 있지만 이게 안 좋은 영향이 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군중심리 효과 때문에.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보고 사실 확인 없이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걸 달았네? 이런가 보다.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방송도 안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댓글 보고 댓글 다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방송을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께 하나라도 봐주십시오, 하나라도 도움되십시오 했는데 이것도 안 보시고 그냥 댓글에다 제 댓글 다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2년 정도는 여러분의 관념을 갖고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경제 개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 마인드를 확립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시기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면 분명히 좋은, 더 나은 투자자가 되어 계실 거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